안녕하십니까. 99% 시민들을 위한 독립언론 뉴스타파입니다. 오늘도 단독 입수한 천여 쪽의 검찰 수사 기록을 토대로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의 전모를 집중적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쟁점 가운데 첫 번째는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주권주의와 대의민주주의를 위반했느냐, 그러니까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을 비선실세에게 넘겼느냐 하는 것입니다. 뉴스타파가 입수한 검찰 수사 기록을 분석한 결과 박 대통령은 국정 전반에 걸쳐 최순실 씨에게 의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 씨가 사실상 최종 결제 라인 내지는 국정 운영의 또 다른 축으로 행세한 것입니다.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은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로 최순실 씨에게 청와대 기밀 문서 등을 전달했다고 검찰에서 진술했습니다. 또 수시로 최 씨와 연락한 사실을 보여주는 휴대폰을 검찰에 압수당한 뒤 아내를 붙잡고 많이 울었다고 진술했습니다. 휴대폰에 남아있는 증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이 위기에 처할 것이라는 사실을 직감한 것입니다. 먼저 최기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최순실 씨의 태블릿과 사무실 PC에서 확보한 청와대 유출 문건은 기밀문서 47건을 포함해 모두 185건입니다. 여기엔 대통령 수석 비서관 회의와 국무회의 자료, 각종 연설문과 말씀 자료, 인사 자료와 외교 문건 등 국정 전반에 걸친 자료가 망라돼 있습니다. 뉴스타파가 입수한 검찰 수사 기록을 보면 기밀문서 외에도 각 정부 부처와 지자체의 업무 보고문서 26건이 유출된 사실도 확인됩니다. 최순실 씨가 정부와 지자체의 정책 추진 상황을 대통령과 똑같이 알 수 있었다는 뜻입니다. 또 기존에 알려졌던 유출문서 외에도 최순실 씨의 국정 개입을 가늠케 하는 문서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정호성 전 비서관은 최순실 씨에게 여러 가지 자료를 보냈고 특히 수석비서관 회의와 국무회의 말씀 자료는 거의 대부분 최순실 씨에게 보내준 것으로 기억한다고 검찰 조사에서 진술했습니다. 정 전 비서관은 대통령이 개개의 사안을 모두 지시한 것은 아니지만 큰 틀에서 최순실 씨의 의견을 들어보라는 대통령의 지시를 따랐다고 진술했습니다. 검찰이 확인한 유출 문건이 오고 간 시기는 2013년 3월부터 2016년 4월까지. 정호성은 문건을 주로 최순실 씨와 함께 쓰는 지메일 계정으로 보냈습니다. 발음할 때 지시로 읽힐 수 있다는 점이 의미심장합니다. 2013년 3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정 전 비서관은 구형 대포폰 2대로 최 씨와 문서를 보내고 받았다는 연락을 취했습니다. 이 기간에 이루어진 통화와 문자 교신은 1484회로 하루에 2번꼴이었습니다. 검찰이 휴대폰에서 확인한 문자는 정 전 비서관이 최순실에게 보낸 문건을 확인하는 데 결정적인 증거가 됐습니다. 정 전 비서관은 검찰이 자택을 압수수색할 때 처의 가방에서 구형 휴대폰 여러 대가 쏟아져 나오는 것을 보고 정말 눈앞이 노래졌다며 압수수색이 끝나고 처를 붙잡고 정말 많이 울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울게 된 이유는 자신 때문에 대통령이 공경에 빠지는 게 되는 것은 아닌지 정말 속이 많이 상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기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 주권주의를 위반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수많은 증거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뉴스타파 최기훈입니다. 정부 조직을 어떻게 구성하고 장관 자리에는 누구를 앉힐 것인가는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의 권한이자 책임입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은 미완성 상태인 내각 구성안을 통째로 최순실에게 보냈습니다. 문건을 건넨 정호성 전 비서관은 이에 대해 검찰이 질문하자 아무런 답변도 하지 못했습니다. 김성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찰이 최순실의 비밀 창고에서 압수한 컴퓨터 속에 들어있던 문건입니다. 정호성 전 비서관은 이 문건을 자신이 최순실에게 전달했다고 시인했습니다. 문건이 작성된 2013년 2월 11일은 당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인수위가 행정부의 골격을 짜고 있던 시기.
문건 속 조직도에는 장차관급 인사로 내정되거나 거론되던 인물들의 정보가 담겨 있었습니다. 국가 기밀에 해당하는 내용들입니다. 이러한 극히 기밀성이 요구되는 정보는 대통령과 국무총리 등 극소수만 알고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더구나 국무조정실장 등 상당수 자리는 비어있는 상태였습니다. 즉, 완성본이 아닌 작성 중인 조직도가 최순실 손에 넘겨졌던 겁니다. 최순실이 당시 장차관급 인선에 실제로 개입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최순실이 현 정부 초기 행정부 최고위직 인선과 구성에도 관여한 것이 사실 아닌가요? 그와 관련해선 알지 못합니다. 박근혜 정부는 출범 이후 21일 동안 국회에서 정부 조직법이 타결되지 않아 행정부를 구성하지 못했습니다. 때문에 당시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실은 국정 공백을 막기 위한 비상국정 운영 계획을 작성해 하달했습니다. 이 문건도 최순실에게 전달됐습니다. 최순실은 아무런 공직을 가지고 있지 않은 민간인 신분인데 이와 같은 국정에 관한 중요한 문서까지 최순실에게 보내는 것은 문제 아닌가요? 대통령님의 뜻에 따라 최순실의 의견을 들어보기 위해 여러 참고자료를 보낸 것입니다. 박근혜 정부 초기 대한민국 행정부 조직을 설계했던 사람은 대통령이 아니라 최순실이었던 셈입니다. 뉴스타파 김성수입니다. 대통령의 강력한 권한은 인사권에서 나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박 대통령은 출범 초기부터 장 차관을 비롯한 각종 인사안을 최순실에게 넘겨 의견을 구했습니다. 심지어 인선 발표안까지 검토를 받았습니다. 김경래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근혜 정부가 출범했지만 국회에서 정부조직법 처리가 지연되고 있던 2013년 3월 초 청와대는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며 국정원장과 국무총리 실장, 금융위원장을 우선 임명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안보 위기 상황을 타개해 나가고 국정원이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날 발표문은 하루 전 최순실이 정호성 전 비서관을 통해 미리 받아보고 수정한 것이었습니다. 최순실에게 이메일을 이용하여 송부했고 최순실은 약 45분 후 수정안을 회신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가요? 네, 최순실이 문구를 수정해 제게 보내준 것입니다. 그 즈음 전국의 중심엔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있었습니다. 무기 중개업체 고문으로 일하며 독일산 전차 부품 도입 과정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과 함께 증여세 탈루, 부동산 투기 의혹 등이 한꺼번에 불거지며 사퇴 압박을 받고 있던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김 후보자는 사퇴를 거부한다며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이 회견문도 하루 전 최순실이 수정해 준 것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참으로 송구스러운 마음과 무거운 책임감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가의 안보가 어느 때보다 위중한 상황에서 국방부 장관 내정자로서 대통령께서 저에게 중책을 맡겨주신 데 대해 감사히 생각합니다. 이 시기 청와대 장 차관급 인선안은 거의 빠짐없이 최순실에게 넘겨졌습니다. 3월 13일에는 총리실 차장 등 차관 21명에 대한 인선안, 그리고 감사원장과 검찰총장 등 26명의 고위직 인선안이 최순실에게 전달됐습니다. 최순실은 장관급은 물론 차관급 인사에도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데 맞는가요? 인선 마지막 단계에서 최순실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려고 한 것뿐입니다. 이어 4월 5일에는 국정원 2차장 후보 5명과 기조실장 후보 3명의 정보가 최순실에게 넘어갔습니다. 초대 국정원 2차장은 서천호로서 위 인사안 검토 명단에 들어가 있지만 초대 기조실장은 이현수로서 위 인사검토 대상자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데 그렇다면 최순실은 이현수를 추천하여 기조실장에 임명된 것인가요? 그런 건 아닙니다. 검사가 최순실 씨의 인사 개입 의혹을 추궁하자 정호성 전 비서관은 부인하고 나섰지만 그의 말을 과연 어디까지 믿을 수 있는 걸까요? 뉴스타파 김경래입니다. 중국이 알면 큰일 날 외교 기밀 문서도
박근혜 대통령은 최순실 씨에게 건넸습니다. 국정 운영과 인사에 이어 외교까지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고 최순실에게 의견을 구한 겁니다. 이 때문에 사드 배치 같은 문제에 대해서도 최순실 씨 개입이 있지 않았나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유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2013년 3월 20일 낮 12시 반 청와대 집무실. 박근혜 대통령은 참모들이 배석한 가운데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과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양국 정상은 서로의 취임을 축하하고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이때 박근혜 대통령 앞에는 외교안보수석실에서 사전에 준비한 참고자료가 놓여 있었습니다. 정호성 전 비서관은 이 문서를 정상 간 통화 5시간 전인 당일 아침 7시쯤 최순실 씨에게 전달했습니다. 이 문서에는 중국이 민감해하는 대만 문제에 대한 예상 답변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문건에는 시진핑 주석이 대만 관련 문제를 제기할 경우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하나의 중국 원칙을 존중할 것이란 답변을 적어놓았습니다. 그리고 문서 하단 각주엔 왕진핑 대만 입법원장이 방한해 박근혜 대통령의 취임식에 참석했다는 대만 언론 보도에 대해 중국 측에 사실 확인이 요청이 있었으나 우리 측은 정부 초청은 없었으며 취임식에 참석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대응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겉과 속이 다른 모순된 우리 정부의 입장이 한 문건에 들어가 있는 것인데 외부에 공개됐을 경우 외교적인 마찰이 불가피한 내용입니다. 검찰 조사에서 정 전 비서관은 최순실 씨가 당시 상황에 대해 걱정이 많아 의견을 구하기 위해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대통령이 외교 문제에서까지도 비선 실세의 의견을 구했다는 겁니다. 이를테면 사드를 배치하지 않는다라고 했었던 쓰리노 정책이 갑자기 급선회했었을 때 이 한국이 내린 결정 자체가 비이성적인 요소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그 비이성적 요소에는 최순실이라는 인물이 작용하지 않았느냐라고 질문을 하거든요, 많이. 이러한 문서가 만약에 알려졌었더라면 그것을 증빙하는 자료로 쓸 수 있는 거죠, 중국 사람들 입장에서. 검찰의 추궁에 정 비서관은 이런 내용이 대외적으로 공개되는 것은 국익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인정했습니다. 이 밖에도 최순실 씨에게 전달된 외교 문서 중 하나인 존 케리 미 국무장관 접견 자료에는 한미 간 원자력 협정 개정 문제와 관련한 우리 측 전략이 담겨 있었고 라스무센 나토 사무총장 접견 자료에는 아프간 철수 후 아프간 군경의 훈련에 참여하는 문제 등 민감한 문제가 담겨 있었습니다. 시진핑 통화 자료와 마찬가지로 외부로 유출될 경우 국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문건들이 대통령의 지시로 민간인에 넘어간 것입니다. 뉴스타파 이유정입니다. 박근혜 정부는 출범 초기 윤창중 청와대 대변인의 미국 출장 중 성추행 사건으로 큰 위기를 맞았습니다. 당시 청와대는 비서실장이 사과문을 발표했는데 박 대통령이 이에 대한 청와대 출입 기자들의 반응을 정리해서 최순실에게 전달했다는 사실이 검찰 수사 기록을 통해 처음으로 확인됐습니다. 송원근 PD가 보도합니다. 2013년 5월 박근혜 대통령의 미국 방문 중에 윤창중 대변인의 성추행 사건이 터졌습니다. 윤 대변인은 경질됐고 5월 10일 밤 이남기 홍보수석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 여러분과 대통령께 사과드린다는 입장을 발표합니다. 국민 여러분과 대통령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그러나 셀프 사과 논란이 일면서 파장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청와대는 12일 오후 허태열 비서실장이 직접 대국민 사과에 나섰습니다. 공직자로서는 더더욱 처신에 신중을 기했어야 함에도 그렇지 못했습니다. 거듭 사과의 말씀을 올립니다. 홍보수석실은 비서실장의 기자회견이 끝난 뒤 청와대 출입 언론사 반장들의 의견을 담은 문건을 하나 작성합니다. 여기엔 결론적으로 나쁘지 않다. 끊어야 할 때 잘 끊었다. 투트랙으로 가라.
오늘 효과는 윤창중에 달렸다 등 여러 가지 의견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고서를 정호성 전 비서관이 이날 밤 10시 반쯤에 최순실에게 보냈다는 사실이 뉴스타파가 입수한 검찰 수사 자료에서 처음으로 드러났습니다. 정 전 비서관은 최 씨에게 참고하라고 보냈다고 검찰에서 진술했습니다. 당시 이 사건은 갓 출범한 박근혜 정부의 최대 악재였습니다. 최순실 씨에게 비서실장 사과에 대한 언론사 반응을 보낸 것이 위기 대응책을 최순실로부터 얻기 위한 것은 아니었는지 의심이 가는 대목입니다. 공교롭게도 박 대통령은 최 씨에게 이 문건이 전달되고 바로 다음 날인 13일 오전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 국민과 피해 학생에게 사과를 표명했습니다. 뉴스타파 송원근입니다. 최순실 씨에게 청와대 문건을 건넨 정호성 전 비서관은 검찰 조사에서 대통령이 중요한 결정을 할 때는 최순실의 의견을 물었다고 진술했습니다. 문건을 받은 최 씨도 박 대통령이 중요한 결정에 앞서 자신에게 의견을 들어보고 싶어 했다고 같은 진술을 했습니다. 박 대통령이 중요한 의사결정을 내릴 때는 비선실세 최순실 씨가 꼭 있어야만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현덕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13년 정호성 전 비서관이 사용했던 대포폰에서 발견된 문자 메시지입니다. 선생님, VIP께서 선생님 컨펌 받았는지 물어보셔서 아직 컨펌을 못 받았다고 말씀드렸는데 빨리 컨펌 받으라고 확인하십니다. 선생님은 최순실, VIP는 대통령을 말합니다. 이에 대해 정 전 비서관은 검찰 조사에서 대통령이 결정을 하시기에 앞서 최순실로부터 의견을 들었는지 여부를 저에게 확인하고 아직 의견을 못 들었다고 하자 빨리 의견을 들어보라는 내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대통령이 의사결정을 앞두고 매번 최순실의 컨펌을 받은 것은 아니지만 대통령이 중요한 결정을 하거나 최순실의 의견을 들어보고 싶을 때면 자신을 통해 최순실의 의견을 물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검찰은 최순실이 수석 비서관이나 장관 위에서 국정의 한 축이나 결제 라인을 담당한 것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정호성은 국정의 축이나 결제 라인은 과도한 표현이라면서 대통령이 큰 틀에서 최순실의 의견을 구했고 최순실이 의견을 제시하고 대통령께서 반영할 부분이 있으면 반영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대통령은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 매번 이것저것 체크를 하시는데 최순실 씨한테 한 번 더 상의했다고 보고를 드리면 한 번 더 체크를 하였구나라고 생각하셔서 마음 편해하셨다라고 진술했습니다. 최순실 씨는 검찰 조사에서 정 비서관이 의견을 많이 물어와 힘이 들었던 적도 많았다고 털어놨습니다. 최 씨는 대통령은 오래전부터 아픈 개인사와 외로움 때문에 저에게 많은 의지를 했던 것이 사실이고 중요한 결정에 앞서 정호성 비서관을 통해 제 의견을 들어보고 싶었던 것뿐이라고 진술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중요한 결정은 최순실 씨의 의견을 구했고 최 씨의 의견을 받으면 마음 편해했다는 정 전 비서관과 최 씨의 일치된 진술은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비선실세 최순실이 큰 역할을 했음을 여실히 증명하고 있습니다. 뉴스타파 현덕수입니다. 최순실 씨는 박근혜 대통령을 위하는 순수한 마음으로 돕기만 했을 뿐일까요? 박 대통령은 최 씨로부터 의견을 얻는 데 머문 것이 아니라 최 씨가 요청한 자료를 만들도록 정부 부처와 청와대 비서진에 지시한 사실이 검찰 수사 기록에 고스란히 드러나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정부 문건은 최 씨에게 전달됐고 최 씨는 이를 바탕으로 K스포츠재단과 WK 같은 자신의 사업을 확장하려 했습니다. 홍여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찰의 수사 기록에 따르면 지난 2013년 박근혜 대통령은 최순실 씨의 요청을 받고 서승환 국토부 장관과 통화합니다. 주말에 가족 단위로 말도 타고 아이들이 뛰어놀 수도 있는 복합체육시설 부지를 알아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의 취지를 잘못 파악한 국토부에선 8월 23일 뚝섬 승마장 부지 관련 현황 보고란 제목의 문서를 작성해 정호성 비서관에게 보냅니다. 이를 받아본 최순실은 승마장 이전 부지가 아니라 복합체육시설 부지를 알아보라는 뜻이었다고 정 전 비서관에게 알려줍니다. 박근혜 대통령에게서도 같은 지시를 받은 정 전 비서관은 정병윤 국토도시실장에게 전화해 정확한 취지를 다시 설명했고
국토부는 약 한 달 뒤 복합체육시설 대상지 검토 결과라는 문서를 보고합니다. 여기엔 서울 도봉구 창포원과 경기도 안산 등 4곳이 후보지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이 문서를 받아온 최순실은 다른 곳은 없냐는 식으로 추가 검토를 정전비서관에게 요청합니다. 일주일 뒤에 국토부가 다시 보고한 추가 대상지 검토안에는 1순위가 경기도 하남시 부지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부근에 최순실 소유의 부동산이 있던 곳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지난해 2월 대통령의 지시로 교육문화수석실이 작성한 스포츠클럽 지원사업 전면 개편 방안이란 제목의 문건입니다. K스포츠재단이 중앙지원센터를 맡고 최순실 소유 업체인 더 블루케이가 경영과 마케팅을 맡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 문서 역시 최순실에게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인 지난해 3월 K스포츠재단은 하남을 거점으로 하는 체육시설 건립 방안을 마련합니다. 2년 전 국토부의 검토를 요청해 1순위로 추천된 그 하남시가 K스포츠재단이 추진하는 체육시설 거점지로 떠오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K스포츠재단은 하남시 체육시설 건립 비용 70억 원을 롯데로부터 받아냈습니다. 롯데에 지원을 요청했던 것은 다름 아닌 박근혜 대통령이었습니다. 최순실 씨가 주물렀던 재단과 사기업을 위해 국토부와 대기업이 움직였고 이 과정에 처음부터 끝까지 박근혜 대통령의 꼼꼼한 지시가 뒷받침됐다는 사실이 검찰 수사 기록을 통해 새롭게 드러났습니다. 뉴스타파 홍혜진입니다. 국정 운영에 있어 최고의 정보가 모이는 청와대는 보안 규정이 가장 엄격한 곳 가운데 하나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정윤회 문건 사태 당시 문건 유출은 국기 문란이라며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지만 지난 4년 동안 청와대 보안 규정을 무력화시키고 국기 문란을 초래한 것은 다름 아닌 자신과 측근이었습니다. 황일송 기자가 보도합니다. 청와대 의전비서관실이 작성한 창조경제 현장 방문 계획안입니다. 서초동의 한 디지털 방송 솔루션 업체를 방문하는 일정이 시간대별로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문서 좌측 상단엔 대외주의, 복사 및 전송 절대 금지, 행사 직후 즉시 파기라고 적혀 있습니다. 박 대통령 취임 후 첫 현장 방문이었던 만큼 보안이 각별히 중요했던 문건인데 행사 바로 전날 저녁 최순실 씨에게 유출됐습니다. 검찰이 확보한 청와대 비서실 보안 규정을 보면 이메일이나 출력물을 외부로 보낼 때는 정보보안 승인 신청서를 작성해 승인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호성 전 비서관은 이런 구체적인 절차에 대해 잘 모른다고 검찰에서 진술했습니다. 대통령에게 보고되는 모든 문서를 통제하는 정 전 비서관이 보안 규정조차 제대로 모른 채 지난 4년 동안 업무를 해왔다는 것입니다. 정 전 비서관은 비서관이 요청하면 제한적으로 총무 쪽에서 외부 사설 이메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열어준다고 진술했습니다. 검찰이 보안 규정을 위반한 광범위한 청와대 문건 유출이 아니냐고 지적하자 정 전 비서관은 대통령은 말씀에 대해 사전에 최순실의 의견을 들어보고자 노력했다는 궁색한 답변만 내놓았습니다. 지난 2014년 정윤회 문건 파동 당시 박근혜 대통령은 문서 유출은 국기 문란 행위라며 검찰에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보다 더한 국기 문란의 주인공이 다름 아닌 박근혜 대통령 자신이었다는 사실이 검찰 수사 자료를 통해 드러났습니다. 뉴스타파 황일수입니다. 검찰 수사 기록에 있는 각종 자료와 핵심 피의자들의 진술을 보면 박근혜 대통령은 내치와 외치 모두에서 최순실 씨에게 의지했습니다. 국민이 위임한 대통령 권한을 최순실 씨에게 위임했고 대통령이 아니면 알 수 없는 정보와 대통령이 아니면 행사할 수 없는 권한을 최순실 씨가 행사하도록 했습니다. 과연 최 씨가 없었으면 국정 운영이 가능했을까 하는 의구심마저 듭니다. 이런 국정농단은 박근혜 정부 초기부터 최근까지 계속돼 왔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그 권력이 최순실 씨로부터 나온 것이 아닌가 다시 한번 자괴감이 듭니다. 오늘 뉴스타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